15년 전이었습니다.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왔죠. 충주에 있는 한 야산에서 백골로 보이는 사람뼈를 발견하고 신고한 거라고 했죠. 신고자는 10만이로 삼을 캐기 위해 이리저리 다니던 중 툭 튀어나와 있는 뭔가에 걸려 넘어졌는데 자세히 보니 사람 손 모양의 뼈였죠. 너무 놀라 바로 신고한 겁니다. 이미 성별이나 신원 확인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백골화 되었었죠. 국가수 감식 결과 최소 6개월 전에 살해당한 걸로 보이고 성별은 여성, 옷은 발견되지 않은 걸로 보아 나체 상태로 묻혔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네요.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머리 쪽 강한 타격을 받고 사망한 걸로 보이며 성폭행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신원만 확인된다면 계속 수사 예정입니다. 현재는 최근 1년간 충주 일대에 여성 실종 신고가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죠. 걱정 마세요. 제가 형사로 있는 한 미제 사건은 없습니다. 너무 시간이 흘러 DNA만으로는 신원 파악이 불가능했지만 피해자 한쪽 손에 주먹을 꽉 쥐고 있는 손 안에서 중국집 명함이 발견되었죠. 죽어서까지 소중히 가지고 있던 거 보면 가해자가 가지고 있던 걸로 추정됩니다. 주먹을 끝까지 쥐고 있어서 명함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었고 지문 감식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중국집은 충주 시내에 위치한 한 중국집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제 막 지문 감식 결과 연락이 왔네요. 피해자는 충주 사는 20대 혼자 사는 여성으로 밝혀졌습니다.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시고 다른 가족도 없는 상태. 직업은 다방 종업원으로 해당 가게에 물어보니 들어온 지 한 달도 안 된 신입이었는데 손님 커피 심부름을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다. 일 적응도 힘들어했고 종종 말없이 그만두는 직원들이 많아서 그냥 도망갔나 생각하고 실종 신고는 따로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거 신입이기도 했고 원체 말수가 적었던 터라 피해자에 대하여 아는 게 없다고 했다. 무려 7개월 전에. 중국집에 찾아갔지만 손님들에게 흔하게 뿌리는 명함이라 그것만 가지고는 알 수 없다고 했다. 뒤돌아 나가려는데 저기 형사님, 그 다방 종업원이 실종된 게 7개월 전이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이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약 7개월 전쯤에 저희 배달원 중 한 명이 배달 나갔다가 배달 오토바이도 그냥 두고 잠적한 배달원이 있는데 이 배달원이 종종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커피 배달해서 먹곤 했어요. 그래서 한동안 배달원하고 다방 종업원하고 눈 맞아서 도망갔다는 소문이 나기도 했죠. 사람들에게 금세 잊혀졌지만 혹시 그 배달원 누군지 알 수 있을까요? 저희도 그 후엔 본 적이 없어서 행방은 알 수 없지만 당시에 살았던 곳은 알고 있어요. 여기입니다. 배달원이 살았다는 곳으로가 집주인을 만난 우리들은 그 배달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었다. 30대 초반에 이름은 EXX. 신원 파악을 할 수 있는 몇몇 단서를 얻었지만 배달원은 역시 7개월 전에 갑작스럽게 아무 말 없이 사라졌다고 했다.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 너무나도 부족한 정보. 하지만 완전히 허탕은 아니었다. 중국집 명함에서 피해자 지문 외에 남자로 추정되는 지문 하나가 발견. 피해자 시신을 찾은 곳에서 불과 10m 떨어진 지점에서 담배꽁초를 발견. 일반인이 다니는 길이 아니기에 범인이 담배 피고 버렸을 가능성이 컸다. 7개월이 지났지만 풀숲들 사이에서 보존 상태가 양호했기에 DNA 채취가 가능했으며 중국집 명함에서 나온 DNA와 꽁초 DNA가 일치한다는 결과였다. 배달원을 찾아 DNA만 대조해 본다면 범인을 잡을 수 있다. 꽁꽁 숨어버린 범인. 시간은 흘렀다. 15년이 지났지만 다른 사건들 속에서도 그놈을 여전히 찾고 있습니다. 실종 신고조차 해줄 가족도 없는 삶을 살았던 피해자의 한을 꼭 풀어주기 위해 어느 날 과거 같이 일했던 동료 형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지금 제가 살인사건 용의자를 쫓고 있는데 형사님 생각이 나서 연락을 했다는 것이다. 이유인즉슨 이 용의자가 중국집 배달원인데 과거 충주 일대에서 배달원 생활을 했다는 것이다. 현재 나이도 46세로 15년 전이면 30대 초반. 나이도 그렇고 무엇보다 수법이 여자를 유인해 살해한 것까지. 형사님이 15년 동안 쫓고 있는 범인과 유사하다는 생각에 연락드렸습니다. 촉이 왔다. 형사의 촉. 그놈은 범인이다. 위치 추적으로 쫓고 있으며 현재 위치는 수원 쪽으로 파악됩니다. 당장 출발하지. 수원으로. 그놈이 살고 있다는 곳에 도착했다. 다세대의 빌라들이 모여있는 곳이었다. 그때 한 중년의 남성이 슬리퍼를 신은 채 쓰레기를 버리러 나왔다. 그 남자를 향해 소리쳤다. 이 XX. 놀란 듯 우리를 쳐다보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전력 질주. 우리는 사력을 다해 쫓았고 격렬하게 저항하는 그놈 손에 수갑을 채웠다. 드디어 15년간 묵혀왔던 증거들을 다시 사용할 날이 온 것이다. 중국집 명함과 꽁초에서 나왔던 DNA와 그놈 DNA 대조 결과 일치. 드디어 잡았다. 배달을 하던 중 우연히 피해 여성을 받고 다방에 온 신입 직원이라는 걸 알았죠. 다방에 커피를 시켰고 그 여자를 지명했죠. 너무 그녀가 보고 싶은 나머지 매일 다방에 전화했죠. 제 월급을 몽땅 털어서 그 여자를 만나는데 올인했죠. 그 여자에게 이제 다방 일은 그만두고 같이 살자고 했죠. 싫다더군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쓴 돈이 얼만데 하면서 화를 냈더니 이제 다시는 자기를 찾지 말라더군요. 다음날 배달 일을 하고 있는데 아무렇지 않게 다방 일을 하고 있는 여자를 발견했죠. 뒤를 쫓아가 커피 서비스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몇 분 후 여자가 나왔고 잠깐 이야기 좀 하자고 했죠. 대꾸도 안 하고 그냥 지나쳐 가더군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날 무시해?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가지고 있던 헬멧으로 있는 힘껏 뒤통수를 내리쳤죠. 정말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한 우발적인 범행입니다. 라는 그놈의 일방적인 주장이었다. 의도적으로 뒤를 쫓아간 점, 살해 후 바로 지체하지 않고 충주를 빠져나간 점 등이 계획 범죄로 인정되면서 수원 사건까지 2건의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5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마음 한켠에 남아있던 피해자의 한을 풀어주는 사건이었다. 당신이 만약에 강력계 형사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